곳의 4월도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4월의 마지막 주 월요일 힘차게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쌤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진짜 4월의 마지막 그리고 5월의 시작이 이번 주 만나네요. 아, 날씨도 조금 더워지고 있는데 야,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고 있습니다. 4월 금세 지나가버렸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오늘 이제 이혁진 사장님과 곧 만나볼 텐데 4월 내내 이제 죽을 삿자시나며 맞아요. 5월이 온다고 외쳐주셨으니까 이건 진짜여야 돼요. 그러니까 네. 이제 진짜로 5월이 오니까 이제 또 할 얘기가 지금 있겠죠.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간에 선혜 씨는 네. 핸드폰 통신사가 어딘지가 굉장히 궁금해지더라고요. 문제 거기니까 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 근데 진짜 왜냐면 제가 아침에 오는 길에 이 대리점들 있잖아요. 문도 다 안 열어, 봤어요? 문도 안 열었는데 줄 서 줄이 엄청나게 서 있더라고요. 이게 SK텔레콤 유심칩 교체 문제 때문에 지금 뭐 SKT도 주가에 영향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야기도 또 주가가 어떻게 흔들리는지 오늘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침엔 투자 월요일의 남자 이혁진 차장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어요? 네, 주말까지는 잘 보냈는데 네. 오늘 아침이 정말 이런 일이 한 번에 발생할 수 있을까 정신이 싶을 좀 정도로 없으셨다고. 예, 제가 지금 오늘 평소에는 이제 수트를 입고 나오는데 네, 약간 네, 캐주얼하게. 오늘 네. 니트를 입고 나왔대. 좋아요. 네, 그런 모습. 네, 좋습니까? 네, 좋아요. 아, 예. 네. 저기 드라이 클리닝을 맡기는 세탁소에서 네. 예, 못 해놓으셨다고 아침에 알게 돼가지고 아. 네, 좀 입고 나왔고. 자, 이렇게 돼서 제가 어제 잠을 못 자가지고 택시를 잡는데 네. 택시가 또 한 20분째 안 잡히더라고요. 택시도 안 잡히고. 그래서 뛰어왔죠. 네. 뛰어왔는데 제가 메일을 집에서 자료를 보내놨습니다. 근데 그 중에 3분의 1이 날라가 있더라고요. 날라가요. 이게 그런 날이 있어. 중간에 정말. 그래서 안 되는 예, 거야. 그래서 또 이제 열심히 잘 만들었죠. 네네네. 예, 받아들이고 이제 만들고 없는 건 어쩔 수 없다라고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화장실을 갔다 왔습니다. 네. 근데 화장실을 하고 이제 뭐 하고라는 건 말이 좀 이상한데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따르르르 하는 소리가 들렸고 화재경 보험이. 화재경보 네.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무슨 일이지 하고 손을 못 닦고 네. 내려왔습니다. 네네네네. 방송에 늦으면 안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방송이 네, 중요하죠. 그래서 내려오는데 네. 보통상 화재 경보가 울리면 보통 이제 뭐 잘못했다. 잘못 울렸거나. 자작동이겠구나. 잠깐 꺼지기도 했었습니다, 네네네네. 실제. 근데 4층 정도 오니까 불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진짜. 실제로? 실제로? 그래서 지금 걱정입니다, 계속. 네, 파크원에 괜찮은지. 이건 저희가 또 확인을 확인을 좀 좀 해보도록 해볼까요? 하겠습니다. 왜냐면 네. 여기가 또 밀집이기 때문에 오작동이길 좀 바라면서.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딱 스마트폰 하나 들고 나왔거든요. 네네네네. 나머지 나의 짐들과 이런 건 괜찮은지 별일 없을 또 안전하게 거라고, 괜찮은지 예, 그래서 생각을 오늘도 하면서. 방송을 좀 조심조심 알겠습니다. 네, 실수 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날이 있어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오전 10시인데 네. 많은 일을 겪고 지금 이 그러니까요. 자리까지 네. 와주셨고 오늘 방송은 잘 될 거예요. 네. 그죠? 네. 맞아요. 이런 날 또 방송이 잘 잘 좀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일단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5월 만나는 주잖아요. 맞습니다. 4월의 마지막. 그렇죠. 그러면 죽을 4월이 이제 끝나고 네. 5월이 시작이 되는 거니까 네. 요쯤에서 짚어볼 부분이 또 있을 것 같아서.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신호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요. 네, 제가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것도 있어서 네. 그럼 본격적으로 바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좋아요. 하겠습니다. 자료 좀 자료 볼게요.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4월과 5월의 전략은 뭐 많이들 아실 겁니다. 이제 어려운 4월을 지나고 나면 서프라이즈 5월이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렇죠. 하는 것인데 네. 이 죽을 4월도 사실 3주째는 변곡점이라서 지금부터는 안도 랠리가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고 물론 지금 기술적으로는요 단계 좀 급반등이 있어서 상단의 지수 레벨 자체는 좀 부딪힐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패닉은 끝나고 안도랠리가 오는 것 같은데 여기서 지금 5월에 우리가 해야 되는 전략은 저는 파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네. 결론은 5월에 시작이 되는데 안도랠리가 오는 배경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오고 있는지 그리고 5월이 되기 전에 주목해야 할 장면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입니다. 제가 4월부터 강조드렸던 그림 한 가지죠. 지금의 관세 전쟁은 트럼프가 이렇게 바람을 불어서 시작을 하면 시장은 요동만 치지 네. 이 미국의 의도가 관철되기는 오히려 어려워진다.
미국의 의도가 관철되는 그 경로가 바로 이 베센트를 통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워낙에. 것이고 그것은 과거의 이력으로나 그리고 지금 내세우고 있는 전략으로나 이러한 구도들이 이제 앞으로도 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최근에 뉴스가 하나 나왔어요. 머스크와 베센트가 욕설을 섞어가면서 싸웠다. 그랬다면서요? 맞습니다. 오. F가 들어가는 그 욕까지도 그러니까요. 네. 했는데 저는 그날 밤 정도 조금 불안했어요. 혹시라도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힘을 실어주면 여기서 좀 꼬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었죠. 하지만 다행히도 네. 머스크는 5월까지 이제 정부에 조력을 하고 그 다음에 본업으로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듣고 아니겠다. 베센트의 지금의 상황은 변함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근데 차장님 그때 이제 뭘로 싸우는지 보도 나온 것만 보면 국세청장 임명인가 뭐 그런 거 가지고 그거랑 있었다고 하는데 사실 국세청장 임명보다도 그러니까 싸움으로 번진 트리거는 오히려 도지였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싸움으로 번진 것이 맨 처음에 베센트가 정부의 정책은 신뢰도가 중요한데 도지의 지금 상황은 너무 과도하게 목표를 잡아놓고 현실이 좀 따라주질 않으니까 자, 이런 것들은 좀 이제 약간 나름의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머스크 약간의 감정적으로 나오면서 소로스의 뭐 이렇게 하면서 약간 서로 간에 이제 감정적 싸움으로 좀 번졌던 것이죠. 그래서 좀 저는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반등의 배경은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 가지였던 것 같아요. 저는 저희 사내 많은 직원분들께 이제 본업이죠. 방송이 부업이고 이렇게 좀 본업으로도 말씀을 드릴 때 항상 패닉이 왔을 때는 이 패닉이 나타내는 지표들이 언제 픽아웃을 하고 언제 제자리로 돌아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 자, 그래서 뉴스에 끌려다니지 말고 지표를 보고 시장을 내가 끌고 와야 된다라고 좀 항상 나쁜 시장에서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죠. 미국 시장에서는 빅스, 그 다음에 경제 불확실성, 그리고 우리나라의 공매도. 자,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 보시면,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자, 빨간색이 고점입니다. 기술적인 고점이고, 과거 평균치가 바로 이 정도 수준이에요. 지금의 위치는 26.4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변곡점은 끝났고요. 평균치를 향해 가는 그 중반인데 뭐 바로 이렇게 급락하진 않을 것 같고 천천히 좀 내려오는 경로로 이제 목표를 잡고 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사실 가장 큰 문제였던 이 경제 불확실성. 이런 인디케이터들이 블룸버그에서 잘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과거에 24년도부터의 평균치가 이 정도고요. 발작했을 때 급격하게 올라갔다가 변곡점 지나고 지금은 오히려 평균치에 근접한 상황까지도 보고 있어요. 자, 이게 뉴스는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트럼프 맨날 이상한 소리 할 거고요. 시진핑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지? 하는 상황이고요. 서로 만났다고 누구는 연락을 했다 하고 누구는 연락을 안 했다 하고 뉴스만 보면 이제 끌려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변동성과 불확실성을 나타내는 그 지표들이 고점을 확인하고 평균치를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안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시는 것이 우리나라 증시의 공매도 거래 비중이에요. 공매도가 재개가 딱 된 다음에 15%까지 올라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만 봤었어요. 자, 그런데 그거는 의미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공매도 거래 비중은 평균치를 향해 갈 가능성이 너무나 높습니다. 이 이상 높아지는 것은 언제 그러냐면 지수가 많이 올라갔을 때 올라가요. 당연한 겁니다. 밸류에이션이 낮은데 아무리 제가 이제 북을 기준으로 봤을 때 평균치로 공매도를 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어떤 개별 종목에 대한 어떤 큰 부정적인 인식보다 그냥 평균 밴드, PBR이라든지 PR 밴드 위에 올라온 종목들을 시장 하락의 해지용으로 공매도를 치는 것이 가장 시장에서 통용되는 전략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은 이거예요. 증시가 많이 올라가고 있지 않으면 공매도 거래 비중이 무한정 늘기는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다시 공매도 거래 비중이 평년치 수준대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증시가 빠지잖아요. 더 떨어질 겁니다. 올라가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우리가 시장에서 가장 걱정됐었던 이 세 가지 지표가 이미 안정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5월의 증시는 4월보다는 조금은 더 편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패닉, 결국에는 이 협상으로 풀어야 합니다. 이 협상의 사이클이 온전히 잘 진행이 되면 패닉 지표들은 오히려 평균치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도 저는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미국이 제시했었던 5개의 우방국, 첫 번째 협상 국가의 협상 현황이 상당히 중요한데 네. 잘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로드맵이 잘 보여지면서 시장이 예측 불허한 시장을 지나서 이렇게 되겠구나 어느 정도 예측이 되는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첫 번째가 인도가 1호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인도는 협상이 아니라 그냥 화기애애 분위기가 줄곧 이어졌어요. 네. 자, 왜 그러한지에 대해서 그런 조짐들도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베센트가 시장에서 예측 가능하도록 가이드라인 줬습니다. 첫 번째는 원칙적인 합의. 그 이후에 여기서 합의가 되면 구체화 실무 작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원칙적으로 합의가 된 것들은 알려주고 있어요. 인도 다음에 알려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에요. 네. 예, 원칙적으로는 합의가 됐다. 이걸 지킬 수 있는지 협의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인도는 구체화 실무 작업까지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부분으로 보이고 자, 이유는 뭐냐면 재밌는 점은 인도에는 비관세 장벽이나 환율 조작이 없었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즉 그러면 이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다른 나라도 미국과 협상을 빨리 해결하려고 하면 비관세 장벽을 허물고 환율 조작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 인도처럼 거의 2주 만에 끝나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너무너무 중요하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협상이 다 끝난다고 했을 때 네. 뭐가 없어지냐면요. 비관세 장벽이 없어지고 환율이 조작이 없어져요. 자, 그 네. 말은 달러는 조금 약세될 가능성이 높고요. 관세는 우리가 미국이 무차별 관세로 공격을 시작하기 전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거예요. 왜냐? 표면적인 관세율이 낮아지는데 그거보다도 기존에 실제로 무역을 불편하게 했었던 비관세까지도 허무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가 무역 여건은 더 좋아지는 더 상황이 오히려 더 좋아질 수 있구나. 맞아. 협상이 잘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정으로.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뉴스를 하나하나 보고 악재 호재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런 중요한 뉴스는 이 맥락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도의 상황에서 우리가 확인되는 것은 원칙적인 합의 그 이후에 실무 작업이 된다라고 하는 로드맵, 그리고 협상이 잘 끝났다라고 하는 것은 비관세 장벽이 허물어진 것이고 환율 조작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한국이에요. 한국을 협상을 하면서 제가 제일 크게 놀랬던 것은 네. 뭐냐면 베센트의 얼굴 크기였습니다. 너무 작아? 좀 말도 안 되게 작아요. 비율이 키도 예. 큰데. 트럼프가 잘생겼다라고 하는 거에서 비율이 포함된 것 같아요. 그렇죠. 트럼프가 일단 소도는 뭐 아니에요. 키도 있고. 네, 맞아요. 물론 덩치가 크지만, 근데 이걸 보면서, 와, 이거 진짜 대단한 얼굴 크기다. 네, 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쨌든 간에. 생각 못했네. 네. 예, 어쨌든 간에. 예, 지금 아무래도 이 7월 전까지, 90일 이후에 전까지, 한국과 미국은 어느 정도 협상을 끝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네. 여기에 다행히도 국방비에 대한 것들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방위비가 네. 이제 협상을 조기에 끝낼 수 있는 어떠한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과 미국은 지금 방위비 협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있지만 어쨌든 지금 선거를 바로 앞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방위비 협상을 하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네. 자, 그러면 미국은 협상을 오래 끌고 싶으면 방위비를 포함시키면 되고 빨리 끝내고 싶으면 빼면 됩니다. 되고. 그런데 빼고 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나름 한국도 5개 국가에서 한국도 이제 빨리 협상을 끝낼 수 있는 두 번째 국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여기에서도 아무래도 이런 비관세 장벽이나 환율 조작 이런 부분들을 거론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네. 이게 정말이라고 하면 네. 우리나라의 원화 약세는 어느 정도 고점. 어. 예, 그리고 비관세 장벽을 허문다라고 하면은 뻔하죠. 에너지는 협력하는데 뭐 농산물 뭐 이런 것들이 팍 튀어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네. 실제 우리나라에 지금 미국 쌀은 관세율이 500%예요. 못 들어오는 거예요. 네. 제가 정말 우리나라의 대지주, 정말 농업에서 유명하신 분께 들었는데 쌀은 칼로스 쌀이 최고 맛있대요. 칼로스. 미국에. 미국 쌀이 제일 맛있어요. 예, 예. 오. 근데 그것이 들어오면 난리가 나니까 한국이나 일본 모두 지금 관세를 400% 500% 매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요. 근데 쌀이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남아돕니다. 예, 너무 남아돌아요. 네. 예, 그래서 실제 이 쌀이 남아도는 쌀이 유통이 되는 경로가 어디였냐면 북한이라든지 이렇게 아프리카 도와주는 이런 것들이었어요. 네네네. 거기에서 우리가
장기로 보유하고 있었던 이제 벼째로 보관을 하거든요. 묵은쌀 같은 왜냐면 경우는. 이제 도정을 안 한 상태로 맞아요. 가지고 있는 거죠. 예, 도정 안 해서도 그런 것들까지도 다 이제 나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 아프리카로 나가는 거는 뭐 조금 나가는 거고 북한으로 나가는 건 아예 막혀 있는 거니까 이 우리나라 영토 내에 쌀은 계속 쌓이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실 미국 쌀이 들어오는 것을 굳이 너무 막을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 쌀은 정부에서 지금 사주고 있는 거잖아요. 네. 수매라고 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는 아무래도 미국 쌀이 우리나라에 조금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뭐 뿐만 아니라 농산물이 여건이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미국 쌀을 안 먹어봐서 나 우리나라 그쵸. 쌀이 진짜 맛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질기 있고. 네, 네. 예. 근데 이 칼로스 쌀이 제가 그래서 바로 그 얘기를 듣고 사 먹어보려고 네. 직구를 해보려고 그랬어요. 근데 말도 안 되게 비싸요. 지금 관세 500%. 아, 관세가 그러나 그러니까 많이 붙으니까. B2C로는 아예 불가능한 네. 가격이었어서 이제 뭐 그런 상황이고. 그러니까 7월 패키지 협상에 환율 문제를 의제로 꺼낸다라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거는 그렇죠. 아까 인도 얘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환율 맞습니다. 조작이라든지 이런 것들. 예, 인도는 안 했고 네. 사실 우리는 어느 정도 좀 방어도 하고 네, 하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네. 또 우리는 또 제조업이에요. 네, 그러니까 미국이 불편해하는 국가 중에 제조업이 있고 환율이 좀 약세인 국가들 네, 이런 국가들이 좀 있는데 딱 우리가 또 걸리는 부분들이라서 그런데 이제 원칙적인 합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가장 큼직한 것들은 해결이 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은 자, 우크라이나 이슈예요. 지금 핵심은 이거예요. 지금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한 5개 정도 지역을 이제 점령을 했어요. 네. 이 점령을 하는 곳에서 4개는 빼고 크림반도는 러시아에 주는 걸로 끝내자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미국의 최근에 요구안 같아요. 자, 그런데 뭐 우리 입장에서는 제3국 입장에서는 아니 5개 중에서 4개는 돌려주고 하나는 가져간다 라고 하는 협상이면 나름 합리적이지 않아?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우리나라 문제라고 하면 그죠? 만약에 이제 일본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어요. 네. 뭐 일본이라고 하니까 조금 이상해지는데 일본이 쳐들어왔는데 5개 도를 먹었어요. 4개도 주고 제주도는 일본이 가져갈게. 이런 우리도 난리를 칠 거예요. 예, 절대 그거는 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뭐 별로 제가 생각하고 싶지 나갑니다. 그렇죠.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런 교착상 국면이 있는데 자, 그래서인지 이제 미국이 트럼프가 이번에 교황 장례식에 가서 거기서 이제 바로 만났죠. 그 자리에서 네. 취재진 없이 어떤 협상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얘기를 한 바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이 트럼프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미국이 손 놓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푸틴 입장에서도 정말 마냥 편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트럼프가 미국이 광물 협상을 했다라고 하죠. 네. 광물 합의. 그 말은 우크라이나도 미국이 무언가 줬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미국은 협상을 이끌어내든지 전쟁을 도와주든지 둘 중 하나는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전쟁을 도와주게 되면 러시아 입장에서 편하지 않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러시아도 미국과의 전면전은 간접전이든 전면전이든 불편한 이슈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최근에 이런 협상들이 교착 국면에서 풀려나가는 것으로 좀 바뀌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목해야 될 장면이라고 해서 2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저는 지난주에요. 지난주에 물론 어떤 한 방향성이라기보다 패닉 바잉과 패닉 셀링은 끝났다라고 하는 신호들을 봤어요. 뭐냐면 첫 번째가 금이에요. 안전자산의 패닉 바잉이었었죠. 자, 그런데 이 금이 한번 뚝 하고 떨어진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이렇게 떨어진 적은 많고 장기적으로 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향 가능성이 높죠. 네. 하지만 펀드 플로우를 보면 최근 5년치 중에서 제일 많은 매도세가 나왔었어요. 기관에. 자, 그러면 안전자산을 팔고 무엇을 살까를 봤더니 오른쪽에 보시면 미국 국채를 많이 사러 들어갔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제일 걱정했던 건 뭐죠? 미국에서의 시스템 리스크가 안전자산으로 흘러가는 요 상황에 대해서 주식도 흔들렸던 것들이잖아요. 네. 자, 그런데 지금 지난주 정도에는 정반대로 금이 올라가면서 매도세가 많이 나왔고 채권이 많이 매수세가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하반기 금리 인하 전망이 최근에 3.3회까지도 살짝 올라갔어요. 근데 저는 이건 악재라고 보이진 않습니다. 네. 실제로 4회까지 내릴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네. 자, 그런데 채권을 사면서 3.3회까지 올라간 이 숫자는 과거에 4회는 신뢰도가 없어서 그냥 이제 시장에서 반영을 안 했지만 3.3회로 올라갔습니다만 이 데이터는 신뢰도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는 전반적으로 위험 자산의 안정세를 좀 야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네. 좀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는 진짜 주목해야 될 거는 저는 인도라고 생각을 해요. 인도가 중요해요. 자, 인도가 왜 그러냐면
자, 첫 번에 보시면 제가 인도 여기 이 부분이 바로 저희 파일이 가지 않았었던 흔적들입니다. 네. 수정이 되고 있지 않죠? 아.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뭐냐면 여기가 이 자리가 뭐냐면 베센트가 무차별적인 관세를 끝내고 상호 이제 우선 협상국 5개를 지정했을 때 인도가 반등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벤스가 인도를 찾아갔어요. 자, 그런데 어떤 협상을 하러 간 건지가 맞는지 아이들도 데리고 가서 같이 웃으면서 사진 찍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딱 끝나자마자 1차 합의는 끝난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인도가 크게 올라가고 있어요. 즉 다행히도 트럼프는 인도를 프렌즈 쉐어링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이제 중국을 인도로 제조 기지를 바꾸려고 하는 모습이 명확한데 자, 여기에는 미국이 의도한 바 또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네. 베센트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관세를 많이 높여요. 그러면 중국산 물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사라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어디로 가겠죠? 더 싸져서. 자, 그러면 그걸 어떡하냐라고 하는 기자의 질문에 베센트는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하다. 비싼 제품들은 유럽이나 캐나다로 갈 것이고 원재료는 인도나 브라질 같은 데로 갈 가능성이 높고 중저가 아주 싼 제품들은 남반구로 향할 가능성이 없다. 뭐 아무래도 남반구요? 아프리카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자,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미국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동맹국의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그 신호로 바로 인도가 화답을 먼저 했어요. 중국산 철강에 대해서 12% 관세를 발동했습니다. 네. 왜냐면 지난해에도 미국의 철강이 미국으로 철강이 못 가니까 인도로 철강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요. 심지어 그래서 인도의 성장률이 떨어졌고 인도는 금리 인하를 하면서 중앙은행 총재가 중국산 철강 수입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 자, 즉 미국과 중국이 어느 정도 공통분모까지도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인도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중국을 겨냥하기 위한 최고의 무기이자 네. 인도 입장에서도 중국산 제조 이런 부분들을 가져오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는 미국과 인도의 또 이런 미로일들이 유지가 된다고 하면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도하고 우리는 근데 사장님 좀 상황이 네. 네. 좀 다른 면이 많이 있지 않나요? 물론 완전 우선 다르죠. 그죠 맞아요. 대상국으로 함께 네. 이제 포함이 되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방위비도 조금 밀렸고 그렇죠. 환율도 그렇지만 이게 뭐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따로 하자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따로 예. 잡고 이건 따로 얘기를 하자는 네. 거니까 오히려 조금 더 우리한테는 불확실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분명히 그래요. 네. 그러니까 사실 방위비는 네. 뭐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사실 어느 정도 올려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주둔비를 거의 다 대라고 하면 그건 너무 여기에 대해서 부담이죠. 퀘스천이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것마저도 사실 최근에 미국 의회에서 주한 사령관, 주한 미군 사령관과 그리고 이제 전후회 사람이 이제 주한 미군 기지를 방문해서 의회에서 증언을 했던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 증언 때문에 저는 증언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올려달라고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증언이 무엇이었냐면 한국의 미군 기지는 수조 원의 투자를 했고 그러니까. 그래서 네. 우리나라의 미군 주둔하고 있는 미국이 최고의 군사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국은 도와주고 있다. 자, 그래서 너무 지정학적으로도 좋고 기지도 좋기 때문에 동아시아의 안정을 기여할 수 있는 군으로 역할이 가능하게끔 그런 기지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주한미군 우리나라에 방위를 해주는 게 맞죠. 하지만 미국 입장에서도 우리나라의 거점이 너무 중요하고 한국은 이미 최고의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상호간에 서로 좋고 좋은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 미국 의회에서 지난주인가 이렇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니까 인도까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도 불편한 문제가 일단 빼서 합의를 하고 불편한 문제도 이제 격앙되게 될 가능성은 제가 봤을 때 낮은 분위기가. 것 같다. 또한 진짜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제가 원래는 이렇게 단락별로 오늘 요약을 해줘야 되는데 네네. 그 전에 앞서서 원래 제가 장표를 썼는데 날아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트럼프나 시진핑이나 둘 다 내부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요. 내부 정치적인 문제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전화를 받았다.
전화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배경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진핑과 트럼프를 보면 트럼프는 먼저 지지율이 문제예요. 그렇죠. 지금 지지율이 흔들리고 있죠. 42%에다가 경제 정책은 50% 이상이 관세 부정적. 정책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런 상황에서 문제는 곧은 아니지만 2년 뒤에 중간 선거고 조금 있으면 그게 중간 선거 준비 사이클로 들어갑니다. 네. 보통 중간 선거에 1년 반 정도 전에 이제 사람들을 모으고 파티도 하고 돈도 모으고 이런 사이클이 시작이 돼요. 그게 내년 11월인가요? 중간 맞아요. 선거. 네. 그러면은 거의 뭐. 예. 그렇죠. 이제 시작을 해야 돼요. 맞아. 네. 네. 근데 잘 생각해 보면 레드 수입은 네. 누가 못해서 됐나요? 바이든이 못해서 된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게 하원은 아예 싹 가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정말 준비를 아예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전체적인 방향은 되겠죠. 하겠지만 여기서 완전히 시장이 여론을 무시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지금 파인 튜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난 연락을 받았다. 사람들이 관세에서 무서워하니까 연락을 네. 받았다. 중국이랑도 협상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반대로 시진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시진핑은 2027년도가 아마 4연임의 원년일 거예요. 그때 결정이 나 상황이고 네. 건군 100주년입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뭔가 되게 이상해져요. 자, 이거는 정치 성향을 다 떠나셔서 최근에 무슨 재미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냐면 네. 원래 군부의 숙청은 시진핑이 한 겁니다. 네. 군부가 깨끗해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 로켓군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숙청을 한 20명 정도 했어요, 장군들을. 근데 문제는 이 숙청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지난해부터 한 거는 왜요? мя오하라고 하는 시진핑의 완전 최측근까지도 숙청이 되고 있다. 뭐지? 이렇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숙청이라고 하는 공통 본모를 가지고 이제까지는 정말 이제 뭐 반대파라든지 이렇게 했는데 네. 문제는 여기에도 군사위 부주석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친시진핑 인사를 하나씩 축처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이 지난해 연말이었었어요. 근데 문제는 올해예요. 이 미국 보통 우리 외에 덩샤오핑 같은 경우에도 권력은 총국에서 나온다라고 하죠. 자, 그런 것처럼 중국은 군사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후진타오는 군부를 장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힘이 좀 약했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네. 많이들 하셔. 네. 그래서 군사위원회에서 지금 보면은 최고위에서는 시진핑, 그 다음에 부주석이 탑3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장요샤, 그 다음에 허웨이둥 이렇게 있는데 네. 허웨이둥이 이번에 축출이 됐어요. 이거는 파이낸셜 타임즈에서도 보도를 한 겁니다. 사람들이 그때부터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왜? 지난해에는 연말에는 시진핑이 못 막아주는 군 비리라는 게 뭐지? 궁금했는데 올해 이제 상반기에는 허웨이둥까지도 축출이 되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내부에서. 거죠. 그쵸. 네. 근데 이게 시진핑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네네. 이거는 시진핑이 지금 군부와 예를 들어 이제 대립각이 만약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네. 센 캐를 보여줘야 됩니다.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약점을 노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시진핑의 선택은 난 연락하지 않았다. 이거 아닐까? 그런 해석도. 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네. 때문에 시진핑은 센 캐를 보여줘야 되고 트럼프는 지금 약간 유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네. 것인데 여기에서의 완전 코미디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결론적으로 반도체라든지 의료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중국이 관세를 일정 부분 완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네, 완전한 강대강 대치는 아닌 것 같다. 자세한 스케줄은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제가 오늘 강조드린 것들은 크게 4가지라고 볼 수 있죠. 네. 첫 번째로는 지금의 상황은 베센트가 앞장서서 합의하는 사이클, 전략을 베센트가 만든 부분들이기 때문에 자, 미국의 지금의 관세 전략은 나름 온건한 상황이 될 것이고 그 이후부터 실제 시장의 패닉 지표를 유발했었던 이런 지표들이 전부 다 평균치를 향해 가고 있는, 예를 들면 빅스라든지 경제 불확실성 지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공매도 거래 비중들이 평균치를 향해 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안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과거에 관세 때문에 시장이 크래시가 났는데 이 시장을 달래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것이 협상의 결과입니다. 네. 이 협상의 결과를 인도가 첫 번째, 한국이 두 번째 보여줄 가능성이 높고 잠재적으로는 우크라이나의 합의라고 하는 정말 슈퍼 서프라이즈 요인들이 네. 나올 가능성도 조금씩 좀 보이는 것 같다. 그래서 저는 5월에는 낙관적인 시장을 예상을 하는데 실제 금융시장에서도 지난주 금에 대한 펀드 플로우의 아웃플로우가 역대급으로 나왔고 네. 반대로 미국 국채, 우리가 가장 걱정하는 이 국채에서는
역대급 인플로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은 안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이제 3회 정도 지금 연말까지 금리 인하의 시장이 기대감을 반영하고 있는데 이게 신뢰도가 상당히 높아진 것 같고 미국과 인도는 중국을 대항마로 서로 간에 좋은 사이를 좀 유지할 가능성이 그러니까요. 높아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첫 번째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요약입니다. 일부를 이렇게 또 요약을 네. 해주셨습니다. 저희 잠깐 광고 듣고 또 뒤에도 풍성한 내용 준비되어 있으니까 2부 자료가 더 네, 많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요.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오늘은 네. 이혁진 차장님과 함께 이제 5월 맞이 시장 뭘 주목해봐야 되는지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 뭐 금리 얘기도 3회 예상 뭐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연준 이제 침묵 기간 들어갔죠. 그렇죠. 네. 그럼 우리가 네. 이제 힌트 얻을 수 있는 건 이번 주 나오는 지표도 있을 거고 뭐 그런데 어쨌든 지표는 어떻게 나와야 되는 건지도 좀 궁금하고 네. 금리하고 연관성도 궁금하고요. 5월은 아니죠? 네. 네. 6월부터 예. 네. 근데 저는 5월에 기대하는 거는 다 인플레이션 지표들 좀 기대를 합니다. 왜냐면 이제까지는 관세를 앞두고 3월 데이터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관세를 앞뒀기 때문에 대부분 실제 뭐 주식뿐만이 아니라 네. 뭐 어떤 채권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실물도 패닉 바잉을 했었을 거예요. 리스토킹을 먼저 해놨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3월 지표들이 계속 불편하게 나왔던 것이죠. 네. 근데 다행히도 4월에 발표된 3월 PPI가 꺾인 것으로 나와서 4월에는 조금 더 꺾여주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한번 해보는 것이고 그게 유지가 되면 시장에서는 이 정도면 금리도 내릴 수 있고 기업의 실적도 완전히 박살나지는 않을 것 같다. 자,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딱 걱정하는 거 하나는 결국에 관세가 매겨진 다음에 실물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유통사에서는 중국산으로 만약에 80% 채웠던 유통사들이나 네. 그거는 재고가 없을 거거든요. 예, 그 재고를 다른 데서 가져오는지 아니면 정말 그냥 비워서 인플레이션이 유발되는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하지만 그래도 저는 주식시장은 나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자, 그 이유를 좀 하나씩 좀 네, 말씀을 좋아요. 드리도록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마켓 전략 좀 세워볼게요. 네. 자, 지금 하나 보시면 지금 5월은 저는 나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조짐들을 해외와 국내 그리고 미중 전쟁과 한국 선거 이렇게 좀 두 가지 꼭지로 한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해외 주식 시장이에요. 해외 주식 시장 보면 상승한 종목들 한번 먼저 보겠죠. 그러면 포춘 인포메이션, 서비스 나우, 벨리모 이런 기업들입니다. 네. 자, 좀 생소하신 기업도 왕왕 보이시죠? 공조 시스템 그리고 AI 인프라, 인포메이션 이런 부분들이에요. 네. 즉 반도체가 좀 못 가는 것이지 AI 관련한 유관 서비스 이런 사스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AI라고 하는 것이 효율화됐을 때 또 좋아질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글로벌 증시에서는 좀 힌트도 보여주고 있다. 네. 이것이 여기 보시면 포춘 같은 경우에는 대만이고요. 벨리모는 유럽이에요. 스위스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미국보다 비미국 지역에서의 AI 기회들도 왕왕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반도체도 보셔야 되겠지만 반도체 이외의 AI 관련 수혜 종목들을 찾아보시는 것도 굉장히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비아디하고 샤오미가 또 눈에 띕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중국의 이구한신 정책과 비아디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일단은 배터리와 가격 경쟁력이 좀 게임 체인저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실제 실적도 좋고 주가도 좋은 상황인 것 같고 네. 또 인피니언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자동차 기업들이 못 가도 혼자 올라가요. 자동차 반도체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이제 같이 시장이 좀 반영이 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빠지는 종목들을 보면은 결론적으로는 좀 에너지 기업들 좀 부진한 것 같고 네. 또한 제가 예전에 중국산 상선을 공격하는 것은 중국산 커머스를 공격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보인다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징동단 컵이나 이런 메이투안 같은 이런 커머스 기업들이
좀 주가가 빠지는 모습들을 어. 보이고, 그리고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이런 부분들처럼 실적이 안 좋은 종목들은 뭐 계속해서 우하향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또한 이 오카도나 오토스토어 같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거는 물류 로봇 기업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물류 로봇 기업들이 예전에는 유럽이 압도적으로 셌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나 일본이나 지금 오므론 같은 기업들이 있는데 이런 물류에서 이제 인프라들을 완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자, 이런 로봇들이 굉장히 발전을 하면서 영국 기업들의 MS가 좀 줄어들 가능성도 꽤 있어 보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실제 미국 시장에서 글로벌 시장에서 반영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국내 시장 한번 보시면 저는 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숏커버의 가능성들이 나오고 있고, 네. 일부 나온 종목들도 이미 있다. 즉 아까 제가 서두에 거래 대금에서 공매도 거래 비율이 좀 줄어들고 있다라고 그렇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근데 재밌는 점은 덱차 잔고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는데 아직까지는 피크아웃 조짐이 살짝만 보이는 것이지 대차 잔고가 아직 남아 있거든요. 즉 공매도 거래 비중이 낮아지는데 아직까지도 상황 모르고 공매도를 치고 있는 기관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는 주가가 올라가면 팍 하고 다시 반대 매수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 정량적으로는 몇 퍼센트 손절을 원칙이라는 건 아무도 몰라요. 네.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 결국에는 위아래로 30%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30% 올라오면 쇼크오버가 터질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갑자기 30% 빠지면 반대 매매 나올 가능성도 네.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최근 바닥에서 20%대 올라간 종목들이 꽤 많아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한미반도체, 하나솔루션, 그다음에 파크 시스템즈, 첨보까지도, 그러니까 즉 반도체랑 2차 전지가 공매도 거래 비중이 거의 완전 몰빵되었었거든요. 이런 종목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쇼커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 하나솔루션이 이미 한번 나온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요. 자, 그래서 왼쪽을 보시면 실제 빠지는 종목들을 보면 반대로 이 위험 자산에 대한, 위험 주식에 대한 대안으로 있었던 이런 음식료 기업들이, 농심이나 삼양식품들이 조금 슬로우 다운 해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어요. 그동안은 또 갔던 종목들. 너무 많이 올라갔어요. 그렇죠. 네. 또 마침 재밌는 점은 삼양식품이 7월 정도에는 증설이 완공이 돼서 여기서 아무래도 양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기대는 쇼티지에 더 이제 열광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주 좀 일단락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좀 들고, 이 삼천단 제약도 역시나 공매도 거래 비중이 굉장히 높아요. 네. 그리고 최근에 전력기기도 높아지고 있는데, 이 전력기기는 저는 어느 정도 바닥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닥이 이유는, 왔다? 네, 맞아요. 이유는 뭐냐면 실적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위스퍼 컨센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컨센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끼리 이거 컨센이 이렇지만 실제로 더 좋을 거야. 근데 그거를 충족을 못하니까 팍 하고 빠진 거예요. 기대감에 못 갔군요.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다음 주부터는 글로벌 전력기기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집니다. 자, 이 컨센상 그냥 전체적으로 다 실적은 좋네, 쇼티지는 해소가 되지 않는데 네. 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저는 오히려 이런 쪽들은 크게 반등할 수 있는 두 번째 타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안랩은 예. 뭔가요? 저거 뭐 안랩은 정치 관련인가요? 뭔가요? 모두가 아시는 그 내용입니다. 네. 예, 근데 뭐냐면 이거예요. 지금 폴리 이제 마켓이라고 하는 이제 일종의 갬블 사이트죠. 네. 정치. 근데 네. 정치 뭐 여러 가지 베팅을 네네. 하는데 지금 1위 후보가 거의 78%에서 80% 사이에서 확률이 당선 확률이 크게 네네네. 있고, 나머지는 5, 4, 4, 4 이렇게 되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는 이제 주말 상간에 민주당의 대선 후보가 이재명 전 확정이 대표로 됐습니다. 확정이 네. 됐죠. 자, 그래서 그러면서 실제로 가능성을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인데, 아무래도 이제 안철수 이제 후보의 이런 가능성이 좀 떨어지다 보니까 이런 주가도 좀 떨어지는 아하. 이런 상황이, 또 이제 지금 각 이제 정당을 보면 지금 토론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토론회를 하다 보면 만족을 한 부분도 있고 실망을 한 부분도 오히려 있고, 실망한 자, 이런 부분도. 부분들이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주가 하락에 좀 배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제가 트럼프 2.0과 한국 선거, 결국에는 앞으로 이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네. 하는 것인데, 제가 먼저 트럼프의 2.0을 1.0과 비교해 본 겁니다. 위가 트럼프 1.0이고요. 아래가 지금의 상황인 거예요. 자, 주가만 먼저 보시죠. 네. 맨 처음에 상호관세, 세탁기 관세로 시작해가지고 쭉 사람들이 걱정을 했던 게 4월에. 그 다음부터는 관세가 발표가 돼도 주가가 올랐던 이유는 뭐냐면, 저 네. 바로 일기예요, 일기. 예, 일기가 맞아요. 일기. 네, 일기. 네, 네. 베이징 무역 협상이 5월 3일 날 시작됐기 때문에 안도랠리가 거의 10월까지 갔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 다음에는 뭐 이렇게 크게 더 개선될 조짐이 안 보이니까 빠졌던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한번 보시죠.
서호관세까지 매겨서 시장이 패닉이 됐고 지금 서로 연락을 했다 안 했다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관세율이 기존보다는 더 낮아지는 경로로 가면서 반등을 했어요. 자, 그럼 이 사이클이 언제까지 가냐? 저는 바로 잘하면 10월까지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트리거는 과거에 보면 이 1기 때의 상황이 언제 이제 클라이막스를 쳤냐면 G20 미중 정상회담이었어요. 자, 그러면 지금 G20 정상회담과 APEC 정상회담 이 둘 중 한 군데에서 미중 간 회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시장은 기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그러겠죠. 거죠. 네. 그러면 10월까지 주가를 갑자기 이렇게 다시 되돌릴 가능성이 낮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부분들 따라서 이렇게 1기 때처럼 10월까지는 좀 편안한 상황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적어도 뭐 사실 제가 지금 와서 10월까지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죠 사실. 네. 네, 적어도 5, 6월까지 바로 이렇게 시장이 흥분했었던 이런 상황까지는 그래도 안도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6월까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트럼프 2.0에 트럼프 1.0의 경로를 따라간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10월과 11월 정치 사이클을 기준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일단 기대를 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지금 당장 더 파는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1기에서 1차로 가장 기대를 많이 모았었던 5월과 6월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 미국 모두 증시가 5월, 6월에는 안도레를 벌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 장면 보시면 또 우리나라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선거입니다. 아, 그렇죠. 자,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좀 말씀도 드리는데 정치인들이 중도를 향해 가면 증시는 고점을 향해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중도를 향해 가면 증시는 위로 올라간다. 네, 맞아요. 네. 근데 늘상 선거가 되면 모든 정치인들이 가운데서 모입니다. 그렇죠. 네. 확장을 해야 되니까. 맞아요. 실제 지금 가장 오른쪽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것이 국민의힘의 김문수 후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네. 이분도 저기 토론회를 보니까 되게 가운데로 와 있는 것처럼 얘기를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를 하시면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또 반대로 제일 왼쪽에 있다라고 평가를 받는 이 민주당에서 뭐 어떤 분들도 사실 토론회 보니까 이게 진보 정당이 맞나 싶을 정도 되게 많이 가운데로 와 그렇죠. 있었어요. 네네네. 자, 즉 정책이 가운데에 모이기 시작하면 증시는 안도하게 됩니다. 아. 자, 그래서 그러면 실제도 되게 중요하죠. 스케줄로 보면 사실 뭐 6월 4일 대통령 선거와 취임이 제일 중요합니다만 이제 여기에서 스케줄 먼저 알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해서 정리를 해놓은 것이고 중요한 거는 밑에예요. 바로 밑에 보시면 완전히 갈리고 있는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인데 사실 네. 부동산에서도 어느 정도 가운데에서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도 세금 얘기를 잘 하지 않습니다. 세금 다들 늘릴 거면서 지금은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다 공급에 대한 방향성으로 정책들을 좀 모으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비슷한 것이 있는 것이 에너지예요. 자, 민주당에서는 지금 알리백 네. 리백에 대한 부분을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국힘에서는 지금 원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런데 둘 다 이견이 없는 것은 원전인 거예요. 이게 뭐 원전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지금 뭐 이제 더불어민주당에서도 SMR 아닌 거라고 얘기하기 좀 어렵죠. 결국엔 다 SMR일 것 같은데 이런 원전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원전주들은 정책주라고 생각을 해도 이미 될 것 같다. 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생법 개정안이에요. 이게 좀 많이 갈리고 있는 부분들인데 상법 개정안이 실제 우리는 이제 주식시장을 유권자라고 생각을 하면 상법 개정안을 되는 걸 좋아하겠죠. 네. 상장된 기업으로 유권자라고 생각을 하면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겠죠. 자, 그런데 어쨌든 우리는 지금 증시를 플레이하고 있는 것이니까 상법 개정안이 만약에 이제 정말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증시는 괜찮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최근에 보시면 은행주들이 올라요.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신호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요 부분을 요약을 해보면 네. 해외에서 첫 번째로 보시면 해외에도 AI라고 하는 테마가 죽지 않았다. 예, 반도체가 부진해도 AI에 유관해서 공조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스템이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모두 제일 많이 오른 종목 중에 AI가 이미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국내를 한번 보시면 기존의 주도주들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지만 실제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는 또 하나의 섹터가 바로 숏커버 가능 리스트다. 실제 공매도 비중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또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세 번째가 바로 트럼프 2.0에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트럼프 1.0인데 네. 가장 핵심 이벤트, 트럼프 1.0에서 핵심 이벤트는 G20 미중 정상회담이었었고 그걸 이번에 2.0에 대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G20과 APEC 정상회담인데 10월과 11월에 있다라는 거고
과거에도 제일 뜨거웠던 구간은 5월과 6월이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5월과 6월에 시장을 너무 비관하지 말자라고 하는 겁니다. 마지막이 바로 우리나라의 선거인데 선거 자체가 호재다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정책이 가운데로 중도로 몰리기 때문에 자, 여기에서 우리는 향후에 좋은 증시 이후 실제 선거에서 나온 정책에 대해서 주식으로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첫 번째 공통분모인 에너지, 두 번째 가장 주목해야 되는 상법 개정안,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면서 주식 아이디어로 삼을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1기, 2기가 사실 좀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석이 되는데 그때랑 조금 전 다르게 느껴지는 게 네. 중국의 입장이 1기 때처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가장 네.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네. 그렇지만 중국도 협상은 필요하다. 사실 그쵸. 그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예, 예. 네.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맞아요. 지금 중국이 트럼프 1기와 대응이 완전히 달라진 점은 정말 결사항전. 결사항전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미중 수출 비중을 많이 줄여놨기 때문에 네. 일단 그래서 가능하다. 네. 그만큼 아시아에 늘려놨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그 결사항전을 할 수 있는 조짐들은 두 가지. 네. 첫 번째 미국 국채를 팔고 금을 많이 사놨다. 두 번째로는 아시아의 다자주의를 정말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추가적으로 내수 부양을 공격적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럼 앞으로 제가 봤을 때 아까 제가 정치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그럼 시진핑이 앞으로 보여줄 모습은 센케 속에서 협상, 그러니까 약간 츤데레 같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고 이미 5월 바로 지난주에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줬다. 네. 난 연락 안 했다. 관세 좀 내려준다. 네,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아무래도 시장, 우리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미중 간에 뭐 어떤 인사이트 크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네. 섹터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네. 좋겠는데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지금 시장이 지수적으로는 코스피 코스닥이 좀 다른 방향으로 그렇죠. 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안 좋고 네. 코스피는 그래도 빨간불 켜주고 있고요. 오늘 단연 조선 일부 종목, 뭐 그러니까. 방산 일부 종목 이렇게 네. 시장에서 좀 좋은 모습 나타내주고 엔터도 있는데 괜찮은 것 같고요, 그러게요. 오늘. 지금 채팅창에 엔터 궁금하신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섹터 좀 짚어주세요, 네. 사장님. 제가 사실 이건 지난주 금요일에 만들었는데 딱 이거에 딱 맞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좀 좋아요. 네, 보내겠습니다.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자료는 첫 번째는 실적 발표가 나왔죠.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는 실적이 아니라 컨콜이에요. 여기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편견이 있을 거고 기대도 있을 텐데 여기서 지금 기업들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래서 반도체와 조선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엔터는 이벤트를 점검을 할 거고 뷰티는 사이클을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컨콜이에요. 자, 반도체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이야기를 한번 주목을 해보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조선에서는 뭐 현대그룹주, HD 현대그룹주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K 먼저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는 영업이익을 보면 영업이익률이 42%로 엄청 높았고 네. 전년 대비 영업이익 성장률은 158% 증가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3천억 정도는 영업이익 효과가 환율 때문에 나온 부분들이 네. 있어서 서프라이즈를 그대로 정말 서프라이즈 났다라고 시장은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도 그냥 미미했었고 바로 Q&A에 대해서 관심을 더 늘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질문은 관세 질문이 거의 대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하이닉스의 대답을 크게 네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HBM3 E 12단을 포함한 판매 수량에는 올해 변동이 없을 것이다. 자, 그리고 미국의 비중은 60%인데 직접 진출 비중은 그거보다 낮은 편이다. 뭐 당연히 대만으로 나가서 이제 패키징해서 들어가니까 그런 네. 거겠죠. 자, 그 다음에는 HBM 매출액은 올해 2배가 될 텐데 그리고 2분기부터는 12단에 비한 비중이 50%를 넘을 것 같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삼성전자가 지금 트라이를 하고 있는 게 8단이죠. 자, 그게 아니라 12단의 매출 비중이 50%, 즉 쫓아온 것보다 더 많이 달아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딥시크에 대한 질문도 있었는데, 자, 딥시크 자체는 사실 메모리 기업에 이야기할 건 아니긴 한데 네. AI 장벽을 낮췄다라고 평가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반도체 영향 자체에 대해서는 뭐 미미할 것 같다라는 통상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2026년도까지의 HBM 수요 전망치를 물어봤는데 26년도가 아니라 28년도까지 CAGR 40% 전망을 한다라고 하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많이 아셔야 되는 것은 자, 이게 HBM 수요 전망치라고 하는 것은 일종 부분 비트 그로스의 개념인 거예요. 네.
비트그로스는 항상 증가합니다. 마이너스 잘 거의 안 나요. 10에서 20%까지 쭉 증가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보면서 와 거봐 이렇게 하실 건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JP모건인가요? 이제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뭐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것도 있죠. 뭐 모건 스탠리 쪽에서 모건 스탠리인가요? 네. 네, 모건 스탠리죠. 네. 자, 즉 이 SK하이닉스의 지금 시장 투자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이거 같아요. OPM 42%가 얼마나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은가. 그러겠다. 영업 네. 이익률에 대한 부분들이고 또 두 번째로는 지금 12단 이 지위가 유지가 되는데 삼성전자가 쫓아오는 속도가 언젠가는 빨라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걱정. 자, 이런 부분들이 이 기대감과 혼재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래도 그거는 SK하이닉스가 PER이 뭐 8배, 10배 때 이런 걱정을 해도 상관없지만 지금 5배, 4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우려가 좀 과도한. 그래서 지금 주가는 하단에서 오히려 비중 확대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뭐 하이닉스뿐 아니라 또 반도체 업종에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것이고요. 자, 오른쪽은 조선이에요. 진짜 웅장한 얘기를 했어요. 실적 별로 안 중요하고요. 수주가 중요한데 지금 매출에 반영된 수주가 뭐냐. 23년도가 절반이다. 네. 자, 그런데 문제는 24년도, 25년도 성과는 쭉 우상향했거든요. 그러면 26년도에 24년도 수주, 27년도에는 25년도 수준을 반영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즉 실적은 27년도까지 쭉 좋다라고 하는 게 제일 사람들이 안도하는 배경이었었고요. 네. 더 중요한 것은 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 같아요. 밑에 일반 상선, 그러니까 군함 MRO를 물어봤거든요. 근데 일반 상선도 전시의 동원 선박에 포함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제 군함에 대한 것이 MRO로 땡치는 게 아니라 네. 상선도 잠재적인 군함으로 가정을 하고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산업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데 미국의 계획은 매년 동맹국에서 이 동맹국이란 말이 아니라 한국에서라고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너무 그죠? 좋다. 네. 그죠? 그리고 최근에 보면 일부 선박들이 중국으로 가려고 했다고 했던 트레이드 윈드의 보도가 나왔던 수주가 한국으로 한국으로? 조금 이동하는 조짐들이 네. 보여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사들은 이제 그냥 싸면 더 많이 올라가는 사이클로 진입이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55분이라서 또 긴장을 하면서 좀 보면 천천히 해주세요. 네. 네. 엔터는 1분기 실적이 좋았나요, 나빴나요? 오, 박살났어요. 그러니까 주춤, 안 네. 좋았잖아요. 컨센이 의미 없을 정도로 박살났습니다. 네. 네,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자, 그런데 실제 엔터주들은 올라요. 신고가가 나옵니다. 이유는 뭐냐면 1분기 실적이 중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자, 보시면 1분기에 제가 SM이랑 하이브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밑에 한번 보시면 자, 리스라핌이랑 하트투하츠 대비 정도? 그러니까 시장에서 팬분들이 아니라 주식을 하시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이클이었던 거죠. 네. 근데 2분기로 진행을 하면서 일본에서 제일 많이 판매하는 N팀, SM에서 제일 기대가 되는 NCT, 네. 이제 SM에서 최고로 떠오르고 있는 신인 라이즈. 라이즈. 그죠? 그리고 하이브에서 BTS 진, 그리고 하이브의 BTS 빼면 완전 탑이라고 볼 수 있는 세븐틴. 그리고 우리는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지만 포스트 세븐틴급으로 몸반 판매가 되고 있는 엔하이프. 엔하이프. 그리고 우리의 에스파. 자, 다시미 또. 모두 2분기. 네. 2분기에. 모두 2분기인데 진짜 몰려요. 네. 자, 생각해 보시죠. 제가 2분기가 끝날 때쯤에 제가 어떤 걸 가져올까요? 3분기. 근데 3분기의 이벤트는 뭐죠? 월드 투어. 네, 슈퍼 아티스트들. 네. 네, 월드 스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의 진짜는 2분기부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NCT의 마크라고 하는 예전에 고교 랩 배틀이나 여기 나갔었던 기억나요. 네, 네. 네. 이 분이 예고를 뭐 오래 안 하고 가서 팝업을 했어요. 팝업은 뭐죠? 이미 흥행이 예상되는 제품을 가서 파는 거예요. 잠깐 동안. 네. 근데 이 팝업을 개최했는데 순식간에 4,000명이 몰려들었대요.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기사의 댓글 네. 너무 재밌었던 거. 그냥 공연해라. 이럴 거면 그냥 공연해라. 야, 옛날에는 그 게릴라 콘서트라고. 그렇죠. 네, 겔라 콘서트는 트럭 타고 너무 다니는 옛날이잖아요. 5,000명을 넘었습니다. 네, 이랬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예, 지금은 이제 2분기부터가 이제 이벤트의 성수기가 시작이고 2분기 이벤트는 3분기 월드스타에 대비의 전초전입니다. 네. 그리고 중국이 제 모멘텀은 제가 항시 체크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NCT 한 명이 가도 이 정도입니다. 갑자기 네. 가도. 야, 자, 그래서 진짜. 엔터
예,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그다음에 그다음에 마지막이 네. 이제 관광 뷰티인데 관광 뷰티. 앞에서 이제 관광객이 많이 올 거라는 얘기를 떠나서 자, 바로 지금 그러면 뷰티가 이미 많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네. 자, 그러면 사람들이 실제 시술했었던 경험의 비율은 어느 정도인가? 그래서 제긴 회사 리포트를 보면 제모가 15%. 그렇죠? 제모는 많이 해봤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머지 톡신이라든지 필러는 다 10%도 안 됩니다. 6%, 5%.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성장할 놈이 너무 많다라고 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경험해 보신 분들의 비율이 너무 낮다라고 하는 거고, 앞으로 제가 중국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에서의 피부 미용 시장의 성장을 보면 CAGR로 30% 성장이 나오고 있어요.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많이 성장하는 것이 우리처럼 에너지 의료기기가 아직 많이 들어오진 않았기 때문에 톡신이나 히알루론산, 콜라겐 이런 것들이 성장을 많이 하고 있다. 자, 그런데 제가 히알루론산, 보톡스, 콜라겐 좀 생소하잖아요. 네. 자, 근데 결론적으로는 히알루론산은 자연의 유래 성분, 우리 원래 있는 겁니다. 여기에 필러를 맞는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히알루론산에다가 응고제를 넣어서 맞으면 딱딱하면 코에 넣고 부드러우면 이마에 넣고 자, 이런 식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가끔가다 볼이 빵빵하게 부르시는 분들 있죠. 이게 무슨 약간 무슨 헬스케어 시간 같은데 그거는 너무 많이 넣은 거예요. 응고제를. 네.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보이는 건데 이거는 자연스럽게 히알루론산은 스며드는 것이기 때문에 천천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쪽 전문가. 네, 아무래도 저 손길 봐봐. 아무래도 필러라고 하는 것은 즉 의사의 능력이 들어가야 되는 네. 거죠. 어떤 필러를 어떤 응고제를 썬 것들을 할지 어디다가 얼마큼 넣을지. 자, 그러다면 이제 보톡스 같은 경우에는 마비시키는 거죠, 사실상. 마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보톡스는 오히려 의사의 어떤 손길을 덜 타요. 그래요. 그냥 넣고 찌르고 이런 거죠. 반대로 뭐 주베룩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논란이 있었죠. 이유는 뭐냐면 넣어서 이렇게 넣어야 돼요. 엄청 끔찍합니다. 맞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신경을 건드릴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하죠. 자,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아무래도 중국 피부 미용 시장은 이렇게 히알루론산이나 보톡스가 먼저 크고 나머지 에너지 의료기기가 커 나갈 텐데 제가 여기서 좀 강조 싶은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에스테틱 의료기기입니다. 바이오예요. 자, 그런데 임상에 들어가는 심사기간과 임상기간 보시면 바이오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자, 그러니까 진출은 편한데 진출을 했을 때 성장률도 높고 그리고 거기 들어가면 일단 진입장벽이 높은 부분이 이런 뷰티 에스테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장사 잘 때 많이 하던지 이게 아니라 네. 아직까지 잠재 성장률도 크고 심사는 짧고 성장은 이미 고속화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마무리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벤트. 캘린더만 한번 보고. 오늘 사실 뭐 많은 얘기 속에서 이벤트도 좀 녹아났지만 네. 그래서 정리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마지막으로 좀 이벤트 한번 보시면 네. 다음 주는 완전히 실적 슈퍼위크입니다. 그러니까 실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건데 이번 주. 맞습니다. 네. 이번 주에 이번 주 제가 맨날 금요일 날 기준으로 잘 만드니까 이번 주 다음 주는 헷갈립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번 주의 중요한 점들은 보시면 오히려 우리나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이오에서 아스트라제네카, 그 다음에 전력기기 업종, 슈나이더 일렉트릭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챙겨봐야 될 것 같고 관광에서는 크루즈, 미국의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실적 발표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들 저는 바닥권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또 GM의 실적이 발표가 돼서 좀 끌어올려주는 것을 좀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30일 날 우리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핵심은 에어로스페이스. 실적의 양적인 부분도 있지만 네. 방산 부분의 이익률이 지금 18%까지 나왔었기 때문에 이거를 넘거나 유지가 될까에 대한 부분을 기점으로 한번 봐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 인플레이션이 떨어져야 금리가 내려갈 룸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바로 같은 날 PC 발표가 되고요, 미국에서는요. 그 다음에 금요일 날로 넘어가면 바로 이렇게 농업 고용, 네. 고용이 좀 꺾여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좀 중요하고 아무리 우리 기업이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미국 증시 너무 중요하잖아요. 네. 목요일 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네. 금요일 애플, 아마존까지. 애플, 아마존. 즉 네. 애플이 지금은 제일 중요합니다. 애플이 끌어줘야 나머지 반도체고 IT 기기고 다 올라가는 것이니 애플이 이렇게 절어 있으면 나머지는 다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 관련돼서 또 충격도 많이 받았던 네. 주가가 애플이었기 때문에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네. 2부 혹시 요약
요약 필요하십니까? 살짝 네. 해주실까요? 아, 제가 그걸 까먹었네요. 네. 예. 2부 요약 마지막- 네, 네, 네. 예, 예. 마지막으로는 네. 마지막으로는 네. 제가 요약을 해보면 네. 컨콜에서 주목했었던 것은 주목이 필요한 것은 조선사였다. 조선사들은 이유는 뭐냐면 2023년도의 물량이 지금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성과가 올라갔었던 24년도, 25년도 수준을 26년도, 27년에 반영을 하면서 네. 진익은 계속 되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이 있었고, 두 번째는 제일 중요했던 것은 군함 MRO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었는데 거기에서 가장 핵심이었던 것은 일반 상선까지 정시 동원될 수 있는 선박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선도 잠재적으로는 군함이다라는 식으로 좀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선박 동맹은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엔터인데, 엔터는 1분기의 실적이 중요하지 않은 이유는 2분기에서 시작되는 이벤트 성수기 때문이고 2분기부터 우리가 아는 우리의 에스파라든지 엔하이픈, 세븐틴, BTS 진 네. 모든 엔터사들의 핵심 파이프라인들이 2분기에 컴백을 하기 때문에 실적은 2분기 기대감이 훨씬 더 높아질 것이고 2분기 이후는 3분기에 이제 월드스타 컴백 스케줄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라는 거고요. 에스테틱은 요약을 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직 받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보톡스 기준으로 보면 94%는 아직 받지 않았었고, 네. 그리고 허가가 가장 빠른 바이오에 속하면서 중국에서 연평균 30%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데 중국에서의 성장은 아직까지는 에너지 의료기기보다는 침습, 히알루론산이나 보톡스 이런 콜라겐 이런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고성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좀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혁진 차장님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아침엔 투자 이렇게 함께 하셨고요. 네.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방향성을 좀 달리하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네, 시작이 좀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